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통합 HLB 계열사 연구 역량 집중 폐혈증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금요일 대비해서 종가상으로 강보합세인 49,6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사이언스와 HLB 간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계열사 간의 연구 역량 집중.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HLB의 일관된 이제 수직 계열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진행해 왔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정리정돈을 좀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HLB와 사이언스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통합 HLB, 당초는 생명과학 간의 이제 흡수합병이 이제 안 되면서 일단 사이언스의 합병이 되었고, 향후에 이제 영향이 따라서 생명과학 간의 재차 이제 뭐 합병 관련되는 이슈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여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차세대 폐혈증 신약으로 개발 중인 DDS-052P와 미국에 있는 이제 엘레바 테라피스트 간의 어떤 시너지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에 합병안이 일단 임시주총에서 승인이 되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보면 연말이죠. 12월 31일에 통합 HLB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대금의 어떤 상한선 자체가 없고요.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만약에 이제 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받아내는 어떤 부분이니까요. 합병 절차는 예정된 일정으로 뭐 마무리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HLB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항암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이언스의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 역량들을 통합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보통 이렇게 흡수 합병이 되어지게 되면 효율성 관련되는 부분은 높아집니다. 양사의 연구개발, R&D 역량을 집중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 요게 이제 HL BS 그 관련된 에코시스템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리보세라님 중심의 항암제에서 폐혈증이라든지 펩타이드 기반의 대사질환, 면역질환 등으로 파이프라인에 다각화하고 그 외에 계열사의 R&D 역량까지 한다라고 하면 HLB 그룹 전체의 R&D 어떤 이제 확장들은 계속 이제 통합과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룹 내 연구개발 체계를 전략적으로 이제 재편하고 역량을 고도화해서 신약개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이언스는 이제 HLB 쪽으로 오기 전에 과거 이제 단디 바이오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설립되어서 특히나 뭐 이제 치매, 그 다음에 이제 그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 슈퍼박테리아 기반의 이제 이런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주력으로 했고요. HLB는 뭐 잘 알다시피 항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 리보세는 기반의 어떤 개발을 대표적으로 해왔던 어떤 회사죠. HLB 사이언스가 폐혈증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이 DDS-052P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B 이상, 그러니까 1BO 이상을 같이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앞두고 있는 만큼 엘레바의 회복 관련되는 부분은 이걸 만약에 한다면 이제 개발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어떤 상업화의 어떤 과정을 더욱더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7월 달에 글로벌 임상 투약이 완료되었고 10월에 이제 연구 종료를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DDS-051의 P의 첫 번째 인체 내 투여 이 평가로서 일상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약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이제 몸이 이제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상에서 투여하는 양을 이제 적정 용량을 하는 거고요. PK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약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흡수되고 뭐 이제 순환되어서 배설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결과가 이제 수포박테리아 감염증 폐혈증 치료제 또는 이제 보조제의 가능성을 입증한 거기 때문에 차기 임상 설계 및 용량 선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상의 어떤 근거 자료로 작용하는 겁니다. 사이언스는 이제 항생제 투여에 의해 기존에는 이제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생제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람음성분의 사멸로 인해서 방출되는 내독소 관련되는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근원적인 치료제가 안 되었다가 기존 항생제는 DDS-052P 같은 경우에는 내독소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중화를 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어떤 치료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FDA 신청되는 2B 이상 임상 같은 경우에는 타 항생제와의 병용요법으로 기존에는 이제 이런 항생제 정도밖에 없었는데 항생제와 결합되어서 병용으로 했을 때의 결과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병용 항생제의 어떤 항균 효과와 시너지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이 전략적 판단으로 하는데 어떤 항생제와 병용할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경우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회사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사이언스와 HLB 간의 합병을 통해서 엘레바가 이제 글로벌 임상 경험을 이제 뭐 가지고 있고 FDA 관련되는 이제 규제 대응 어떤 역량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합병 이후에 이런 시너지라든지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 이제 거래량을 줄인 상태에서 중국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증시에서도 이제 비슷한 뭐 흐름, 동일한 흐름들을 계속 이제 단기 이평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거래량이 그래도 최근에 100만 주, 200만 주 꾸준히 이제 뭐 유지를 해주다가 오늘은 또 거래량이 또 확 줄었어요. 73만 주로 금요일 대비해서는 거의 뭐 러프하게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면서 공매도 거래량도 한 자리 숫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한 5만 주 정도 흐름을 보였고요. 개별 종목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기준입니다. 718만 주대 흐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커버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수급적인 어떤 교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체결보다 상한이 많으면서 최근에 이제 그 대차거래가 상한보다 급증 이후에 조금씩 다시 이제 상한 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이 계속 이제 수급상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오늘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올릭스 같은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부근에서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D&D 파메틱 이런 것도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뭐 인벤티지랩 이런 비만 치료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프라인에 확장이 있는 이 보르노이라든지 뭐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뭐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제 같은 경우도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HLB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줄이면서 다시 46,5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52,000원대의 요 가격을 회복해야 이 6만원대 돌파 흐름들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데 거래를 줄이면서 21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5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은 아직 넘어가지 못했고 52,000원을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 회복하지 못하는 윗꼬리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결국은 52,000원대를 극복하는 양봉이 거래량 실려서 나오는지 여부를 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과 외국계 뭐 이렇게 기관 쪽에서는 일단은 이제 외인 수량에서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큰 거래 없이 지금 그 강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상으로는 아침에 이제 전장에 프리마켓에서는 5만원대 회복을 좀 장중에 시도를 했고요. 장중에는 9시 48분에 48,200원까지 밀렸다가 아침에 이제 연봉이 나왔던 49,800원을 종가상으로는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5만원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의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공매도 쪽인 이제 항구, 그 다음에 삼성창구, 교보, 그 다음 미래에셋 신한, 그러니까 공매도와 단타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혼조세 수급들을 계속 이제 지속하면서 플랫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52,000원대를 넘어가는 양봉 형성을 거래를 실어서 한 200만 주 이상의 거래를 실어서 올려놓는지 여부를 관심 가지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